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요,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핵심 구성 요소들을 활용을 합니다. 웹 검색하는 거, 그리고 파일 검색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는 거, 해당 제주도의 날씨, 명소, 호텔, 항공권을 검색을 합니다. 예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실행 과정을 추적하고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우다섯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오픈 AI에서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에이전트 빌딩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를 넘어서요,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요,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모델을 토대로 이번에 이 오픈 AI가 새롭게 출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는요, 에이전트 빌딩 시스템의 실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트리에이지 에이전트가 있죠. 초기 요청을 분석해서요, 적절한 에이전트로 라우팅해주는 일종의 분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죠.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딩 블록을 릴리징 한다고 하고요. 개발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도구 세트다. 여러분, 에이전트가 뭘까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이죠. 우리가 챗 GPT는 단순히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웹을 검색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도 찾아보고, 그리고 마우스를 직접 조작해서 웹사이트도 열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주문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요, 무슨 로봇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집하고도 연동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됐고요. 자, 그 중에 보면 리즈닝 하는 것도 있고, 멀티모달 인터랙션, 그죠? 이 스크린을 분석한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죠. 챗GPT에 보면 이미지 분석 기능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기존의 기술들, 모델들을 토대로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일종의 API하고 툴,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Responses API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챗GPT처럼 어떤 질문에 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Chat Completions API가 그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Assistance API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개가 합쳐져서 Response API를 구성한다. Built-in Tools라고 해서요, 내장된 도구. 자, 이거는 아직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점점 많아지겠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자, 웹 서칭, 웹 검색하는 도구, 인터넷에서 이제 최신 정보 받아와야 되겠죠. 여기 퍼플렉시티 보면 잘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파일 서치. 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다양한 파일들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유스. 요거는 마우스, 키보드를 제어해서요, 여러분 대신 타이핑도 하고 마우스 클릭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컴퓨터 유스라는 게 나중에 로봇 유스 이렇게 바뀌겠죠. 로봇이 이제 요리도 하고 또 물건도 나르고 그렇게 되면 로봇 유스 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주로 쓰는 이 컴퓨팅 환경이 데스크탑 환경이고요. 데스크탑 환경의 주요 인터페이스, 키보드, 컴퓨터 마우스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어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빌트인 툴은 아주 초보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점점 툴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에이전트 SDK. 자, 요거는 오케스트레이트, 여러 AI 에이전트가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워크플로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작업이 이 SDK의 작업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 관찰 도구, Observability Tools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추적하고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AI 에이전트가 작업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높은 추상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 하나 했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들이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문제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자동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그 부분을 모듈화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도구들은 그렇게 빨리 개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먼저 개발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셀러티 툴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도구들이 오픈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핵심 과정을 구성하는 거고요. 실제 서비스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판시스 API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죠. 웹도 검색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Simple QA Accuracy 해서 Simple QA 벤치마크 성적입니다. GPT-4 Search Preview와 GPT-4 Mini Search Preview 검색 프리뷰죠. 이게 90% 그리고 8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아주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웹 검색 도구로서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한 3가지 정도 에이전트가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환불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쇼핑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자 그리고 트리에이지 에이전트가 있죠. 사용자를 적절한 에이전트에게 연결해주는 분류 에이전트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요 내 옷차림에 어울릴 만한 신발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 트레이지 에이전트, 이 분류 에이전트가 쇼핑 관련 질문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요 위에 있는 이 쇼핑 어시스턴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협업해서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관찰 도구에 대한 예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실행 과정을 추적하고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의 각 단계가 시각적으로 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요,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금 보이는 거고요. 자, 이 오른쪽에는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실행 추적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소요 시간과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 예시를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요,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핵심 구성 요소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Responses API 활용해서 질문에 답변하고요. 내장 도구 있다고 말씀드렸죠. 웹 검색하는 거, 그리고 파일 검색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웹 검색을 할 때는 최신 정보도 검색하고요. 명확한 출처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90%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일 검색의 경우에는 대량의 문서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용 경우에는 마우스 키보드 제어를 해서 웹사이트, 앱을 직접 AI가 알아서 클릭하고 타이핑도 치고 하는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SDK를 사용해서요, 다양한 다중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에이전트에서 다른 에이전트로 작업을 전달하고요, 핸드오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던 이 관찰 도구, 이걸 통해서 각각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작업할 때요, 중요한 게 비용 관리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은 모든 사이클을 샥 돌면서 비용이 부과가 될 건데요, 그걸 고려해서 비용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상화 수준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듈로 세분화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 그런 추상화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한 덩어리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또 해봤습니다. 사용자가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여행 계획 세워줘, 이렇게 가족여행 계획 세워줘, 예산은 100만 원이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 분류 에이전트가 이 여행 계획 요청을 파악을 해서요, 여행 계획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행 계획 에이전트는 이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다른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이 요청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웹 서칭, 웹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요, 해당 제주도의 날씨, 명소, 호텔, 항공권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검색 도구, 여러분들 파일을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여행을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좋아하는지, 이 선호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죠. 왼쪽에 웹 검색은 외부 데이터를 검색하고, 파일 검색은 내부 여러분들이 파일을 검색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해야 되겠죠. 그리고 숙소도 예매하고요. 그리고 일정 에이전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산 관리 에이전트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4개의 에이전트에서 여행 계획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여행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찰 도구, 관찰 도구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디버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제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웹 검색을 10회 했고, 그리고 모델 호출 15회, 그래서 총 비용이 0.70달러가 이 지금 작업을 수행하는데 든다. 그래서 이 비용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 완성이 쫙 되면요, 요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청이 오면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요 작업을 이제 할 때 AI 빌딩 도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Responses API, OpenAI 빌딩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이전트 빌딩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 Try in Play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말씀드렸던 이 도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프라이싱. 자, 여기 보면 호출할 때 얼마가 돈이 드는지 이렇게 쭉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진행이 되고, 또 그걸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얼마를 또 받아야 되는지, 프라이스를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